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입찰을 하실 때는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점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53.8이죠. 적은 평수입니다. 전용이 18평이죠. 감정평가 금액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자, 물건을 보면 일단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고 이유는 전부 소멸이므로 문제는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시세부터 보면요, 물건이 53.8이니까요 먼저 시세부터 간단하게 보면 53.82는 73제곱미터입니다. 공급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금액이 엄청나게 이쁘게 올라갔네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금액으로 본다면 5억 3,500. 이 물건도 층수가 좋으므로 5억 3천 정도는, 6억 3,500, 6억 3천 정도 시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좋네요. 이 그래프가, 정말 6억 3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현재 감정평가 금액 5억 2천이니까 6억 3천이면 약 1억 천 정도 더 높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라는 거는, 자, 등기부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찍어놨거든요. 자,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요. 현재 소유자는 이씨입니다. 자, 80년생 이씨가 2010년도에 매매로 2억 4천만 원을 샀습니다. 2010년도에 샀는데 2011년도에 먼저 가등기가 들어왔고, 가등기가 2012년도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가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가등기는 당연히 가등기권자와 소유자와 같이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취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등기가 뭔지는 이미 소유자가 알고 있다는 거죠, 뜻인 거죠. 자, 가등기가 매매 예약 가등기로 인해서 나중에 매매를 할 걸 보고 나중에 매매를 완결을 한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데요. 가등기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매매를 바로 하지, 누가 가등기를 하고 나중에 뭐 잔금을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낼까요? 그런 건 거의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걸었었다가 그 다음에 가등기를 말소를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가등기의 효력도 알고, 가등기를 할 줄도 알고, 말소시킬 줄도 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현재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10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2010년 근저당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가등기이므로 어차피 이 가등기는 후순위이므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매매약 가등기에 기해서 만약에 번등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를 해버린다면 이 가등기와 번등기 사이에 있는 중간 있는 등기들은 모두 다 소멸되거든요. 중간에 어떤 등기들이 있나요? 지금 이걸 보면 가등기가 여기 있고, 여기에 만약에 번등기를 하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까지 전부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이 강제경매 신청까지 소멸이 돼버리면 경매는 어떻게 될까요? 기각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등기에 기해서 경매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입찰자 입장에서는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경매가 취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충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가등기가 2012년도이고 현재 2020년도라면 이미 8년이나 흘렸죠. 물론 가등기의 소멸 시효는 10년이라고 하지만 8년 동안 가등기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번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취하도 안 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가등기권자의 돈을 갚았는데 가등기를 소멸을 시키지 않고 있던지, 뭐 그런 이유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년이나 지난 가등기를 그대로 놔두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물건을 봐보면 그 다음 좀 더 등급을 좀 봐보면,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압류가 들어왔었고요. 그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개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가 됐었는데 이 강제경매 등기 말소도 했고 가압류도 전부 말소를 했었습니다. 전부 강제경매를 말소를 시켜서 경매까지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마지막 등기를 봐보면
현재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강제금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어서 또 한 번 또 말소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취하시켰었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강제금매가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고 충분히 취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열심히 낙찰을 바꿔놨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압류나 이런 강제금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의 채권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등기부를 봐보면 채권 총액은 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6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실거래세는 6억 3천인데 채권 총액이 2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뭐 솔직히 이거 전부 다 갚고 돈 전부 다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 가등기가 없다는 전제하에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취하 안 시키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나 그냥 놔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일단 첫 번째 들고요. 혹시나 6억 3천 정도 실거래 시세가 충분히 나오는데 정말 운에 의해서 만약에 5억 2천에 낙찰이 됐다. 5억 2천에 누가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버렸다.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1억 1천만 원을 충분히 더 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취하를 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강제금매는 여러 번 취하시켜 봤던 경험도 있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도 취하가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취하 못 시키게 높게 입찰가를 높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염두냐면 충분히 꼭 낙찰가와 상관없이도 충분히 취하가 가능한 물건이므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 물건을 저라면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 기일이 지정이 된다 하면 잔금 납부 마지막 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는 게 취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입찰할 때 이런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 물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익도 되겠죠. 좀 낮게만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취하가 안 된다면 그렇겠지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